안녕하세요. 수지침 곽순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워오셨던 상응요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응요법은 수지요법의 원리 중에서 가장 큰 원리인 첫 번째 원리, 즉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혀오셨듯이 손이 곧 사람이다 하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몸의 어느 부분인가 아프면 손의 인체에 해당하는 부위에서도 아픈 점이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익히셨죠. 손 안에 어깨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익히셨어요. 근데 이런 부위를 뭐라고 하셨나요? 상응 부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인체가 손 안에 들어와 있는 부위를 상응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체가 아플 때는 그 부위 내에, 즉 손 안에 상응 부위 내에서도 아픈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부위를 꼭꼭 눌러보셨죠. 그래서 눌러서 아플 때 하고 아주 다르게 예민하게 아픈 점을 찾아내셨죠. 자, 이 점을 상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응점을 찾으신 후에는 여기에다가 침을 놓거나 압봉을 붙이거나 뜸을 하시거나 또는 거기 압박 자극을 하시거나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총칭해서 상응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응요법만 잘 익혀두셔도 보통 우리한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한 60 내지 70%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 또 집에서나 가정에서 상응요법만 익히셔도 아주 훌륭하게 수지요법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응요법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의 인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당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 삼아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실까요? 자, 손의 앞면은 인체의 앞면이라고 그랬죠? 손의 뒷면은요? 인체의 뒷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왼손에도 몸이 다 있고 오른손에도 몸이 다 있다고 그랬죠? 자, 왼손을 손바닥을 앞으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놨을 때 이 손바닥 앞면이 우리 인체의 앞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손바닥 뒷면이 우리 인체의 뒷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면 뒷면이 나왔으면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머리였나요?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였죠. 자, 머리에서부터 중심선을 잡아서 양쪽에 팔이 있었습니다. 이 팔 중에 이쪽에 있는 곳이 왼쪽 팔이고 이게 오른쪽 팔입니다. 같이 놨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 다리고 이게 왼쪽 다리고 이게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왼손의 경우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 편이 내 왼쪽 편이 되고 이쪽 편이 내 오른쪽 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분리하실 때 제가 몇 번씩 강조했지만 손을 이렇게 하고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혼돈되시니까 이렇게 하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왼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왼손을 배당을 시켜놓으면 왼쪽에 병이 있을 때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아픈 점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왼쪽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왼손에서 왼쪽 새끼손가락 안에 무릎이 있겠죠. 자, 2절 중심이 무릎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눌러서 아픈 자리. 자, 그렇다면 오른쪽 병은 어떻게 하겠느냐. 오른쪽 부분에 병이 있을 때는 오른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서 앞면, 뒷면, 머리입니다. 그럼 머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게 오른쪽 팔이고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이고 왼쪽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오른쪽 이쪽으로 팔이 있으니까 오른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아픈 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오른쪽 팔에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면 오른쪽 팔에서 팔꿈치가 뒷면이기 때문에 3관절이 손목이고요. 2관절이 팔꿈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뒷면에서 아픈 점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손목이니까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어깨를 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주변을 눌러보셔야 되겠죠. 자,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증상 중에서 60 내지 7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복습하는 저 여러 번 복습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 그림을 보시면서 인체 부위를 잘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손에서 이렇게 눈, 코, 입, 어깨, 팔다리 같은 인체 부위가 있는가 하면 내장 부위도 있었죠. 자, 여러분 내장 부위를 뭐라고 했나요?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이 있는 위치를 정한 것을
그 내장의 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 모, 혈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치와 함께 상응요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손은 왼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의 앞면이니까 지금껏 뒷면을 보고 연습을 하셨으니까 앞면을 슬쩍 돌려보신다면 이 윗부분이 얼굴이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선이 이제 임기맥이라는 선인데 여기가 A24 턱밑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가 목 가운데 기관지염일 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A16 이 자리가 명치이자 우리의 그 심장의 반응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얼굴, 그 다음에 목, 가슴. 그러면 당연히 유방은 이쪽에 있겠죠. 또 내 입은, 내 코는 찾으실 수 있죠. 코는 얼굴 중에서 가장 중앙부에 있고 코하고 턱하고 사이에 입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극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게 머리라면 이쪽 손은, 이쪽 네 번째 손가락은 무슨 손이 되겠어요? 왼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손이 되고 이것은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왼쪽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상응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길 눌러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왼쪽 손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눌러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왼쪽 손목 중에서 앞일 때는 여기서 아픈 점이 나오지만 왼쪽 손목에서 나는 뒷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손을 돌려서 뒷손목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이 아플 때, 앞무릎이 아플 때는 여기서 아픈 점이 나오지만 반대로 무릎 반대의 오금이 땡긴다 그러면 손을 돌려서 이쪽에서 아픈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침을 많이 놓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뒷골이 아프다. 신경을 썼더니 뒷골이 땡긴다 그러면 뒷면이니까 손을 뒤집어서 어디서 이 부분에서 아픈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응 부위를 잘 정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컴퓨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컴퓨터 많이 해서 내가 뒷목줄기가 아프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러면 뒷목이니까 손을 당연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이 부분이 뒷목에 해당하는 부위죠. 눌러보면은 어김없이 아픈 자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뒷목에서부터 뒷가슴으로 내려와서 뒷가슴에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 견갑골 부위가 땡긴다. 예를 들어서 왼쪽 견갑골이 아프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아픈 점이 나오겠고요. 오른쪽 견갑골이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아픈 점이 나올 겁니다. 왼손의 경우는. 자, 그렇다면은 견갑골을 눌러가지고 아픈 자리를 찾아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부위에다가 침을 붙여도 좋고 앞봉을 붙여도 좋고 눌러서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침을 놓으면 침을 놓으시고 뜸을 하시면 뜸을 하시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견갑골이 아플 때 보통 대부분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플 때 어느 한 점에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목줄기가 아프면서 이게 등줄기로 내려와서 팔로 해서 어깨로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 부위를 쭉 눌러서 목줄기에서 병이 생기면 자, 이쪽에서 견갑골로 내려와서 어깨가 이런 식으로 아파지게 됩니다. 자, 어깨가 이렇게 해서 자, 이건 팔 쪽에 지금 빨간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팔 쪽으로 내려오는 어깨가 되겠고요. 이쪽은 견갑골로 내려오는 어깨가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연결돼서 팔이 아프다, 팔을 못 들어 올린다, 오십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얼른 내가 오십견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보셔서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왼손을 이렇게 딱 이 모양과 같이 해놓으시고 여기서부터 볼펜 끝으로 꼭꼭 눌러보세요. 어딘가가 아프신데 만약에 이쪽에서 아픈 점이 나온다면 견갑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아프신 게 있다면은 이제 팔 측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눌러서 아픈 자리를 다 쓰시게 됩니다. 반면에 자, 그렇다면은 앞면하고 뒷면이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두통 중에서는 이 부분이 전두통이 되고 후두통이 되겠죠. 옆부분은 이제 편두통이 됩니다. 편두통 있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편두통, 경항통, 목의 통증, 그 다음으로 맞는 게 요통이죠. 그래서 요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A8번이라는 손바닥의 가운데 자리가 배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배꼽 반대가 허리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우선 배꼽 반대를 딱 정하신 다음에 손에서 자기가 허리가 아픈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꼽 중심으로 해서 아픈 허리가 배꼽 아랫부분이 아프냐, 자, 아랫부분이 아프냐, 배꼽 윗부분이 아프냐, 배꼽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아프냐,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아프냐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배꼽에서, 배꼽 정 뒷면에서 왼쪽으로 약간 아랫부분의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배꼽 뒷면에서 왼쪽으로 약간 아랫부분의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주변을 볼펜 끝이라든지 앞진기로 눌러보면 어김없이 아픈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픈 점에다가 이렇게 앞봉을 붙이셔도 되고 또 그 자리에다가 침을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 아픈 자리가 많을 경우에는 침의 숫자가 많아지고 앞봉의 숫자도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뜸을 하셔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손등에 뜸할 때는 구점지를 2장 깔으셔서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자, 이렇다면 요통까지 오셨고 견통도 하실 줄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 대체로 다리로 문제가 생긴다면 쭉 눌러서 다리에서 아픈 점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충분히. 자, 그래서 손의 앞면과 뒷면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견통이 있다든가 후두통이 있다든가 요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앞면에 오셔서 눈병, 코병, 입병 이런 거 있을 때 조금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되시죠? 우선은 상응요법이니까 간단한 비염, 간단한 코막힘 이런 거 있을 때는 코의 자리를 가운데 지문이 돌기돌기 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실 때는 조금 많이 놓으셔야 되고요. 앞봉을 붙이실 때는 그 돌기가 조금 많은 육호합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28점이 코의 자리라고 익혀두셨지만 그 자리는 바로 코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한 점만 자극해서는 코막힘이나 비염의 증상을 가라앉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좀 자극하시고요. 그 밑이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병이라든지 또는 이빨 아플 때 또는 입술에 물집 생겼을 때 하시면 좋은데 이것도 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눈병, 이제 여름철에 아이들 뭐 수영장 가고 뭐 야외 가고 그러면 눈병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눈병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의 자리를 정하신 다음에요. 가운데들이 코의 자리를 정하신 다음에 여러분 손톱 보면 이렇게 손톱 이렇게 있으시죠, 여기에. 그러면 손톱 깎기로 손톱을 이렇게 깎는다면 각진 자리가 있어요. 더 이상 안 깎아지는 자리. 거기에서부터 코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면은요. 가운데 2분의 1점 대각선점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이제 눈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침을 놓든가 또 아이들 그 근시를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밤에 잘 때 꾸준히 앞봉을 붙여준다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폴로 눈병이 있거나 이렇게 눈병이 심하게 있을 때는 침을 좀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근시를 예방한다거나 또는 노안을 예방한다거나 할 때는 꾸준히 앞봉을 붙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게 기관지 자리죠.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가래 기침할 때 많이 쓰고 또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쓰는 자리고 또 목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그 천식 같은 거 있으실 때 여기 한 자리 A20자리 써도 되지만 이걸 같이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많이 자극해 주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증상이 이제 없어지게 되지요. 상응요법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런 팔다리는 앞에서 익히셨으니까요. 이렇게 오고 이 손바닥이 안에 내장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금 익혀놓으시면 앞으로 상응요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천히 이 상응요법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손바닥에 있는 내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바닥 안에 있는 내장의 위치를 기모혈이라고 합니다. 이게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장은 아니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A1번을 위치하는데
A1번 이미 아시죠? 주름에서부터 5mm 떨어진다고요. 자, 손바닥에서 처음 만나는 주름에서 5mm 떨어지는 자리가 A1번. 이것은 내장의 위치는 아닙니다. 기준을 위해서 정하고, 그 다음 A16번 자리가 심장이라고 그랬죠? 자, 심장의 자리를 이렇게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A1번하고 16번 자리를 이어서 가운데 자리가 A8번 자리입니다. A8번이 배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A8번이 배꼽인데 내장 자리 아닌 것은 한번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A1번 내장 자리만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8번 배꼽이고요. 그 다음에 A8번과 A16번 이어서 가운데가 A12번 위장이죠. 그 다음에 A8번, 그러면 12번, 16번 하니까 위장하고 심장 나왔습니다. 1번하고 8번 사이를 몇 등분 한다 그래서요? 7등분 한다고 그랬죠? 7등분해서 7분의 2 올라오는 자리가 A3번 방광입니다. 그 다음에 7분의 3 올라오는 자리가 A4번 소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분의 4 올라오는 자리가 A5번 3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광, 소장, 3초, 위장, 심장, 그 다음에 심장을 도와주는 심포 자리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4번하고 5번 이 사이에 자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병이 있을 때는 이 자리에다 좀 침을 좀 많이 놓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A8하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을 이어서 내려오면 딱 마주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비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F19번 비장 자리가 되겠고요. 비장 자리하고 F19번하고 A8번을 이어서 2분의 1 자리가 위장 자리가 대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대장 자리하고 A8번 자리를 3등분 하셔서 3분의 1 떨어진 자리가 신장 자리가 됩니다. 조금 좁기 때문에 이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3분의 1 자리가 신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장, 대장, 비장인데 비장 자리는 A8하고 네 번째 손가락 능선하고 이어서 마주치는 자리고요. 자, 대체적으로 A8과 F19를 비장을 이어서 반절 자리가 대장이 되겠고 대장하고 A8하고 3등분을 합니다. 이 간격을. 그래서 A8에서 3분의 1 떨어진 자리가 콩팥 신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의 자리를 하겠는데 폐의 자리는 네 번째 손가락 능선 아랫무늬하고 마주치는 자리가 폐의 자리가 됩니다. 자, 폐의 자리를 정하셨으면 A12 위장의 자리와 폐의 자리를 이어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 N17 간의 자리가 됩니다. 담의 자리가 됩니다. N17. 자, N17 담의 자리하고 CA 1번을 이어서 4등분 한 후에 4분의 1 올라가는 이 점이 N18 간의 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몸 안에 있는 6장부, 6장, 6부, 12자리. 자, 6장, 6부가 조금 궁금하시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6장, 6부의 자리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6장, 6부, 12장부가 되는지 한번 손으로 꼽아보세요. 자, A3번은 방광입니다. 하나, A4번은 소장이고요. A5번은 3초.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소장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3초. J23이 신장, E22번이 대장, F19번이 비장, A12번이 위장, N17번이 담, N18번이 간, CA1번이 폐, A16번이 심장, A18번이 심포 해서 여기까지 12장부입니다. 자, 이 자리를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상응요법 하시는데 아주 훌륭한데요. 자, 이걸 어떻게 상응요법으로 활용하느냐. 자, 이것은 내장이 손바닥에 있는 상응점입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몸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병이 반드시 그 내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서 축농증이 있다. 또는 내가 천식이 있다. 이럴 때 만약에 축농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코의 자리를 쓰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코의 자리를 쓰시면서 어느 자리를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폐의 자리를 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눈병이 있다. 그래서 눈의 자리를 쓰셨다면 눈은 예로부터 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의 자리를 하나 더 쓰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익혀서 알아두시는 것이 효과적인 상응요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어떤 때 침을 놓고 어떤 때 앞봉을 놓을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빨이 아파서 이빨이 잇몸 부위가 퉁퉁 부었다. 이럴 때는 그 상응점에서 피를 약간 빼내도 됩니다. 사혈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급할 때는 여기서도 어디든지 사혈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나 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상응점에 침을 놓습니다. 자, 침을 꽂고 나서 20분 정도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죠. 그 다음에 완만하게 통증이 지속되면은 이때는 앞봉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원기 부족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왔다고 판단될 때는 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순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침을 놓은 다음에 뜸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앞봉을 붙여주시면 조금 더 효과를 지속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것을 상응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응요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상응요법은 우선 인체와 내 손과를 잘 배당해야 되겠고요. 그 병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골라서요. 왼쪽에 있는 병은 왼손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병은 오른손에 오른쪽에서 쓰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한쪽에서 좌우로 쓰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람이 양손이 다 있기 때문에 아픈 쪽 손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픈 점을 반드시 눌러서 찾아낸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찾은 점에 병의 증상에 따라서 침이나 뜸이나 앞봉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지요법에서 상응요법만 활용하셔도 아주 명의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잘 익히셔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